네, 잠깐 음질이 나갔었는데요. 예. 자, 미국 주택 금리가 1% 오르면 예, 국내 주택 가격은 1.8%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이 연구에 대해서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없어요. 네, 1.8% 그러니까 1%올 때마다 사실 시장에서 IMF 때 주택 가격이 16% 떨어졌거든요, 전체. 실질로 시장에서는 60% 가까이, 4, 50%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는 전부 이걸 마이너스 상관관계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상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관성을 넘어서 마이너스 인과성이라고 그러죠, 인관성. 예. 이 마이너스 인관성에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인과성.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상관성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인관성은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지금 이때보다 파급 효과가 2배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파급 효과 몇 배? 2배 이상. 이 모형이라는 걸 나오면, 이 모형이 나오면 신뢰 지수가 99% 이래요. 이거는 일반 회계용 반대, 이거 밸류에이션, 이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모형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했고, 미리 선행 연구들이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이 된 거죠. 이 그간의 선행 연구들이 증명된 요 뭐 과거가 이렇다. 이 선행 연구로서 이미 신뢰 지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영향 여러 가지 영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인과관계성이 무슨 DSR 그러니까 요 하나의 영향성만 1.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충격이 엄청난 거죠. 5, 6%쯤 되죠. IF 때 생각해 보면은 시장 가격으로는. 와서 이제 난리들인데 연구원 가갖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전거래하고 오르고 이런 데였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일정표가 계속 나올 거고 중요한 게 지금 이미 그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부동산 학과나 난리를 치는 거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포입니다. 임대차 3법이니 뭐니 건물주가 지금 지옥주가 돼가고 있어요. 뭐 어차피 뭐 본인들 뭐 누구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논문이 틀리겠죠. 이 사람들이 신뢰성이 99.99%입니다. 몇 퍼센트? 99.9.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산업 생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과성을 따지는데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제 실증 분석이라서 이제 분석이 자료 출처에서 이미 매매 가격에서 과거의 추세에 대해서 이 사람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관계성 회귀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는 마이너스 상관관계 아니에요. 모델들 1, 2, 3. 그래서 모형을 구했고요. 벡터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래서 이 이제 모형 구한 값이 여기다가 이제는 이런 수학들 배우 이게 하는데
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저도 어떨 때 계산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이거는 이렇게 논문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왜 논문 나오면 이렇게 논문 하나 썼을 뿐인데 본인들이 떠드는 거하고 다르게 온갖 신문에 도배가 되냐?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신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논문들은 신뢰성이 0.05%밖에 확률이 없어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만 뭐 한 게 아니고 뭐 원금 상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상관성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상관관계성이 아니고 인과관계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되냐?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문제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특히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주택을 팔려고 그러면 거주도 해야 되고 세입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데 최하 3년에서 5년 이후에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년이나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알면은 다른 논란은 오르고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린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꾼들 말씀대로 하는 분들도 이런 논문들 실증 분석들을 확실성 갖고 싶은데 확실한 방송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단기간에 차지하는데 미국 금리는 장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이 20-30년 동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유튜버 몇 명이서 자기들한테 신뢰성 거의 0.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0.05%. 무슨 논리로 약간 얘기를 하고 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 타박을 하시면 저분들 저런 논문 하나 만드는데 저 두 분이서 대발표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최고 수재로 20년 30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저분들이 앞으로 정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고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되시고 저분들 중에 정책을 다 주관을 하실 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권력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초등학교나 저기 다니면 되게 양아치스러운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막 그 동기들 괴롭히고 심약한 사람 짓밟고. 근데 대부분 공부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만 그래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은 못하지만 그중에서 그 부분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나옵니다. 저분들 그냥 일개 유튜버들이고 신뢰성이 없고 저거는 국제 논문도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정책 자문을 하시면은 책이나 논문을 내신 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지 본인들을 초대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본인들 인생을 맡기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 논문 쓰는 자체가 왜 이런 논문 하나가 어렵냐? 보시기에 이 생각을 해봐요. 이 필터 하나 하고 이 대상을 전부 모두 데이터화해서 쉽고 간편한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값으로
다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설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 논문 하나 두 분이서 쓰는데 자료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걸리는 거예요. 20년 최악.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른다 쪽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산업 업계를 대변하는 데입니다. 추가 변수가 없는 한, 여기서 변수는 뭐 독립 변수가 있고 뭐 도미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까지 고려하지 않고 요 금리 인상은 상관관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에 가까우냐 플러스에 가까우냐 이런 건데 이 금리 인상은 직접적으로 주택 산업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폭락론이 아니라는 거, 순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지금 6월달 폭격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호가나 이런 사람들 와서 계속 그럴 테지만 인생 뭐 주택이 아니래도 리츠 펀드도 있고요. 세금 안 내고 되게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리츠 펀드도 있고요. 점점 현금이 지금 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순환론에 피해자가 있어야 돼. 승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피해 안 받은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공포 사기에 피해자들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계에서 정확한 통계 지수가 있어야 되고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컴퓨터 데이터 할 때 다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단순화한 겁니다. 이렇게 분산화, 단순화한 겁니다. 이거 데이터 만들고 가공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1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최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래서 주요 요지가 변수들이 금리, 한국금리, 환율, 총공주택가격이 있는데 그 영향성을 분산분해하신 겁니다. 이거는 K죠. 정수라고 그러죠. 여기에 개수. 충격에 대해서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 금리를 100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 한국 금리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주택 가격인데 1대 1.8, 80% 더 1.8배 더 영향성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 영향성들이 오르는 쪽이냐 이거죠. 답은 쉽게 얘기해서 더 찾는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이 제일 극심하게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IMF 때하고 똑같이 달러를 미국으로 계속 축소하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거예요. 달러 유동성 공급. 전 세계 부도가 나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이용진 감사합니다. 예, 아우 고맙습니다. 너무 큰 돈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도 여기는 전 세계에서 보세요. 전부 지금 뭔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분들 얘기로는 지금 집 살려고 줄을 섰다 그러는데 실상은 심리 지수가 6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앞으로 하락 속도는 미국 금리 인상하고 한국 금리 인상하고 DSR하고 세금 나오고 뭐뭐 되고 고용 유지 안 되고 파산 증가하고 경매 증가하고 이럴수록
아, 다들 집 샀기 때문에 오르겠죠. 최고 비쌀 때 팔고 싶고. 더 오른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결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 3개월, 6개월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는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주택시장. 자전거래가 우리나라 최고가 신고의 50%에 80% 가까이가 자전거래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사기꾼 공화국이고. 아, 예, 홍콩에, 아,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7월부터 큰 폭,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인플레가 심하니까 달러가 급격히 유출되면 증권시장이 대붕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은행장도 올해 안에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래도 올해 연말 안에 사퇴하실 것 같아요.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게 DSR입니다. 원금 분할 상환. 안 팔리고. 40년 가까이. 왜? 대출이 10년으로 하면 안 나오니까 40년 금융노예라고 계속하는. 연체 한 번이나 있고 과소비 있으면 금리, 가상금리 계속 올라가고 계속 가상금리 시스템이에요.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알파입니다. 0.01%, 0.01% 이런 식으로. 어느 사이 가보면 시간이 갈수록 가상금리가 올라가기만 해 있습니다. 이게 이 DSR에 더러운 점, 우리나라 DSR, CSS에 더러운 점이죠. 체제를 알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IFRS 9 때는 그렇습니다. 미래 손실 대비 충당금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남이 잘 된 거하고 본인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남들 뭐 해주는데 나도. 특히 가스라이팅 하거나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남도 줬으니까 나도. 네가 부자니까 나도.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나 밥도 사고. 나도. 제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억울하니까 나도. 노력 안 하고 부자. 듣기만 하고. 나도. 예, 다들 이제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고, 나도 조금만. 네가 부자잖아. 네가 나하고 돈을 잘 벌잖아. 내 생일에 남이 이렇게 해줬어. 너도 해줘야지. 나도. 어릴 때도 그런 친구 많이 보는데 결국 왕따 당하거나 사람들이 손절하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뭐라 그러나 자꾸만 모사 모의만 하고, 예, 항상 자기 억울하고 눈물 나고 인생이 피곤하고 나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배아파병으로. 네, 어차피 바젤 3체 전 세계 비슷하게 일어나요. 결국. 이 긴축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자본주의에서 몰라요. 긴축. 결국은 확장과 긴축 재정과 확장의 문제인데, 2008년 좋다고 낙찰받던 물건들, 아, 구프렌드님 감사합니다. 2012년, 14년 경매로 폭발적 쏟아 나왔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 얘기 경매 대란 사건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뭐 권리 분석, 거의 대부분 권리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낙찰가는 3분의 1.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폭락론으로 얘네들 또 프레임만으로 매도당했다니까. 그때도 경매 대란이라고 얘기했는데 2012년, 14년 그게 수도권 경매 대란 시기입니다. 경매 대란 2013년, 14년에 법사가 낮아져서 사실은 4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거죠.
은행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 유치권 신청하면은 조직폭력 빼고 유치권 신청하면 은행원들이 지랄같이 가갖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은행 채권 회수팀에서 은행 망할까 얼마나 난리 났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막 우리나라 대표적인 KB은행이 있어요. KB농협은행 이때 생긴 게 KB나 전 은행에 경매팀이 그때 생겼습니다. 경매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요새 갭 투자 데이터로 갭 투자도 나와요. 보니까 1위가 지금 평택이던데 망하기 딱 좋은 것 같던데. 경매 검색하면 그때 신한은행에서는 권리 분석기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 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예. 경매 정보 알려주는 공짜로 상권 투어. 이거 이제는 그거 하면은 경매다. 경매시장 동양봉선 뭐 이런 거 하는데 보시면 알게 투어 막 낙찰가 또는 투어 해주고 얘네 KB은행 내가 검색 그게 나왔었는데 다 농협은행 가면 막 이런 게 생겨요. 어떤 거냐 그러면 농협은행에 가면 경매가 검색이 됩니다. 상담을 해주고. 지금은 있나? 지금 말 배불렀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없네 지금은. 그때 맨 메인에 있었는데. 어? 메인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 근데 메인에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어디 구석에 박혔는지 모르겠네. 에? 경매 가이드 여기 있네. 구석에 박혀 이제는 검색이 안 되네. 많이 배불렀네. 경매 일정. 농협 물건 해갖고 전체 물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KB가 다 돼요.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하면은 이 담당자가 받아요. 전화하면. 신한은행은 사람들이 막 낙찰가가 떨어지니까 신한은행에서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경매 사이트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권리 분석기라는 걸 분석. 예. 신한은행 무료 경매 사이트 신한옥션 해갖고 무료 경매 사이트 해갖고 권리 분석까지 전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접속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은행만 아시면 가갖고 신한옥션 SA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물건은 물건들은 가갖고 담당자하고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있으면 유치권 빨리 하라고 그러면 냉큼합니다. 신한옥션 SA 방문자 요거 있네. 경매 물건. 그럼 여기 가셔서 은행마다 가셔갖고 권리 분석을 물어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원 통계 이런 거 다 나오네 여기. 낙찰가 뭐 매각가율. 매각 그렇게 지금 이번 달 시원치 않은데? 주장하는 거 틀리게?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매각가율 이런 거 다 나와요. 매각 25%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 사이트 알려줄게요. 좋네 이거 신한 거. 그때 당시 신한에서 권리 분석기도 만들었었습니다. 지역별 통계 뭐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갖고 전화하면은 다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아우 씨.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이 경매 절차도 알려주고 보시면 알겠지만 세미나도 하시고 경매 절차도 알려주시고 이게 신한은행, 국민은행 막 5대 은행 막 경쟁해서 낙찰가를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가시면 잘 돼 있네. 너무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놓고 신한은행 권리 분석기가 이게 재밌는데 이게 신한은행 권리 분석. 그거 이제 사건 번호 집어넣으면은 권리 분권 분석까지 공짜 시대 해갖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권리 분석. 그래서 권리 관계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해갖고 권리 분석기가 있습니다. 뭐뭐뭐 집어넣으면 날짜별로 집어넣으면은 물건을 집어넣으면 그때 당시에 권리 분석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권리 분석까지 공짜. 경매 권리 분석 엑셀 등기부 등본 날짜별로만 하면 되거든요. 아 웹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있네 엑셀 뭐 해갖고 권리 분석기가 있었는데 경매 권리 분석 프로그램 경매 권리 분석 신한은행 그리고 은행마다 그렇게 좀 겁이 나시면 은행에 전화하셔갖고 여기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러면 신한은행은 경매 플랫폼 만들고 KB은행도 아까 다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권리 분석기까지 있고 그 권리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한은 그때 당시 난리였다니까. 막 유치권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신한은 은행에서 채권에서 방해가 된다고 조직폭력배우 무한에 은행 사람들 못 이겨요. 양아치고. 담당자한테 은행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는 뭐 무료 옥션 사이트가 있다 정 궁금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으시면 물건을 검색하시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은행 그 등기부 등본 뜨시면 그 무료가 인사이트가 점점 더 찾게 돼 있어. 저기 하게 성이 문제인데 많다 진짜 많다. 신권 쏟아지는 거 보세요. 신권 쏟아지는 거 보세요. 신권. 예? 이 사람들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뭐 신권 쏟아지는 걸 보라고. 은행 가셔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것들 뭐 있다. 그러면 최순위 설정 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왜 없어? 얘네들도 누가 신청한 최순위를 얘기를 해야지.
아유, 3천만 원 화성. 봐봐, 가격을 보란 말이야. 싱아, 어? 여기 끝난 거라고. 아우. 여기 보면 주의사항에야 근저당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은행이 있어요. 신청한데. 왜 안 나와, 은행들? 얘네들 왜 그래? 은행이 없어. 많이 해놓고. 일부러 안 해놨나? 등기부등본 가갖고 보기 좀 귀찮은데, 지금?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보시면 현황조사서 보면 현황조사 아니고 송달처리 내용 보시면 되거든요. 안 되면 쉽게 농협 이렇게 자산관리 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하시면 돼요. 채권 우선관계. 거기 사건 번호하고 담당자 전화하면은 서류 보관에 다 해줍니다. 정매 대란 때. 농협에 돈을 빌리셨네. 그러면 이렇게 농협 이렇게 전화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매 대행도 하시네요. 공개매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셔. 전화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하고. 오케이? 아, 전화번호 있네?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안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현장 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일단은 채권 신청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배당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게 내가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늡니다. 예. 그러면 다 권리 분석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해볼게. 02, 뭐 이렇게, 뭐냐. 자,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는데 여기는 알아보고 방문하고 질문하는 게 거의 8, 90%입니다. 서류 만들고. 02 6256 8600 영등포에 있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취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에 의거 본인 이외에는 아, 사건 번호를 알고 가야지. 요거고, 번호가, 아우, 감사합니다. 자, 통영에 있는 게 지금 20%대야. 이게, 그린주택이, 예, 이렇게 있고, 배우자가 있고, 채권자 뭐 어디, 이게 왜 안 나와? 어? 근저당권 최순위 설정 일자 8월 22일 요거만 나오니까 엑셀로 그냥 하라고. 뭐가 맞나? 이게 보면 첫 번째로 근저당권이 권리 순서화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목록 8번 해갖고 그거는 이제는 등기부등본 띄워갖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날짜만 보면 되는데 여기 먼저 2015년이니까 이게 먼저 대항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아 얼마냐? 1,000만 원, 3천만 원이네요. 다시 바꿨으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두 개에 대해서 두 개 합산인지 아니면은 변경된 건지 그냥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층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쓰는데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우선순위 하는 게 가격은 20억 좀 22억인가? 22억 되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어? 5억까지 떨어졌네요. 5억까지. 그래서 지금 떠난 거 망해갖고 떠난 것 같아요. 22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죠. 가서 보시고 네. 지금 뭐 처절하게 망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시면은 싹 다시 철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시고 싹 지적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고성군
채권자 어디가 매각기일 연정에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문서 접수 내용만 봐도 근데 어디서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예. 요새 이제는 없애버리면 못하게끔 해야 하네요. 예. 인사이트 옥션 가면 되죠. 아, 서울 이런 데 없나? 서울 이런 게 재밌지. 그래도 경기도. 죄송합니다. 경기도 뭐 고양시로 하겠습니다. 저 사는데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엄청 많이 쏟아지니까 고양시도 뭐 대표적으로 두산 리브드 제니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멸 기준이 원래 나오거든요. 근저당권. 그러면 대항력이 없네요. 소멸 기준 3억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근데 다른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뭐 했다. 은행만 알면 되거든요. 어디 있다. 아, 요새 이제는 교부권, 송달래역, 현황조사, 문건, 아, 여기 있네요. 문건 송달래역. 아, 은행이 아니네요. 근저당권자가. 예, 개인이네요. 김 누구 아무 계시네요. 예. 아, 이거 평소에 쉬웠던 게 왜 오늘은 이렇게 좀, 그래? 아, 짜증난다, 진짜. 잠깐만. 감정가, 아, 갑자기 하려니까. 자, 감정가 10억 이상. 자, 그린시설. 낫겠다, 이거. 야, 이거 은행에 대출해 줬겠지, 그러면. 자, 그린시설. 30억짜리 뭐, 법정 지상권 있고. 예. 좋네. 지금 보자하네. 좋네. 위성. 예. 다음 지도. 문건 접수 내용. 어디서? 교부권자. 농협이네. 예. 전화번호. 채권 계산서 제출. 이 농협에서 채권자가 제일 배당 순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임차인도 있고. 아, 왜 이름이 안 나와 요즘에. 그걸 봐야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보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물건 사진, 감정평가서 의미 없고 이거는. 소멸 기준 어디 뭐 봐야 돼 알겠는데 통 어딘데? 예, 경남 고성군. 죄송. 요새 너무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현황 조사서 접수 일자 소멸기 근저당권 이름이 안 나오네. 이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농협 자산관리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름들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시간 끄는데. 아까 사건 번호를 까먹어갖고. 여기 나오네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취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및 여기 위에 나오죠? 법에 의거 본인 1476개. 제한될 수 자, 있으니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 관련 문의는 1번, 담보 채권 문의는 2번, 공매 관련 문의는 3번, 임대차 조사 관련 문의는 4번, 채권 매각 관련 문의는 5번, 민원 접수 및 상담은 6번, 기타 문의는 7번에 통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취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및 가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법에 의거 사진이 안 나와 있네. 사진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막 정말 부실한데 문의는 1번, 경매 대란 터지면은 정말 싹 정말 관련 문의는 3번, 임대차 요거는 조사 아직 문의는 4번, 예정. 채권 매각 관련 문의는 5번, 민원 접수 및 상담은 6번, 기타
원하시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협자산관리회사입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취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에 의거 본인 이외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 관련 문의는 1번, 담보 채권 문의는 2번, 공매 누르는데 안 돼. 3번, 임대차 조시 야, 이거 어떻게 농협 갭 좀 약간 그래. 네, 감사합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김조일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산에 이번에 농협 자산관리 회사에서 경매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 정화라고 아, 이번에 저희 쪽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제 담당 그쪽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제가 쓸 데가 없어갖고. 담보 물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담보 물건이요. 네네네. 아니, 입찰하고 싶은데 자료가 기본 자료가 없어서. 예. 저희 그 농협자산관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물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사진도 안 나오고 그 네네. 저기가 지금 좀 홈페이지 접속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정보 인포메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 일단 아니. 사건 번호들은 나와 있는데 사진이고 무관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예. 이거 저희 쪽이 아니라서 담보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 예. 네, 전화번호가요. 예. 예, 026256에 6256에 예, 8649번으로 한번 하시겠어요? 8649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경매 대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은행 다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배당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산의 정화 이번에 경매 하신 물건이요. 예, 그거 그 지금 배당 순위 좀 알고 싶어 갖고요. 여기서 하셨는데 낙찰을 받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얻을 수 없을까요? 담당자 누구신지. 경매 사건 번호를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화라고 고양시에 있는 거거든요. 세무사분 성함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것도 제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아니, 보유자산 아까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메인 들어가면 네. 예. 보유자산 현황이 있네요. 예, 2017 타경. 네. 예, 2017 타경 15634요. 아, 앞에 예. 근저당 설정 금액이 13억대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사실 머리 깎으러 가야 돼 갖고 요것만 물어보고. 네? 아닙니다, 이게. 세무사분 성함 모르세요? 아, 예, 모르겠어요. 등록 일자가 2018년 1월 4일 이렇게 돼 있고요. 담당자 전화 제가 잘못했네요. 026256에 8663으로 돼 있네요. 네, 연결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데 가고 전화하면은 채권자 전화하면은 되게 친절해요. 경매 대란 때.
예. 그러니까 온갖 정보를 거기, 그러니까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 싹 법원도 가보면 싹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얘기를 직접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든, 채권자한테. 나 이번에 낙찰 깐풍이나 줬어. 꼭 먹고 싶은데 얘기 좀 해달라. 얘기 다 해줍니다. 초보 겁나 그러실 텐데 채권자 은행에 전화하시면 돼요. 특히 경매대란때. 뭐뭐 조심하라고. 그리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담당자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경매고 공매고 신탁공매고 다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법원도 전화할 때 담당자 전화번호 거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깎으러 하는데 셋인데 자꾸 너무 시간 놀려갖고. 우리나라는 근데 다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뭘 전문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물어봐. 물어봐. 그러면 돼. 감사합니다. 예. 내가 머리 깎고 와서 내가 해줄게. 예.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이게 기본이야.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전화하면 돼.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하고 전화하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 전화 통화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고 그래갖고. 서류들이 있고 사건 번호 있는데 미리 질문을 싹 물어갖고,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팁. 근데 내가 대출 받으면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은행 거기 농협에서는 또 대출해 줍니까? 그러면 대출도 해줘요.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난리 났네. 예, 지금 방송 중인데 그만할게요.